물길 위에 가로놓인 소박한 다리 하나. 아슬아슬한 이 외나무 다리는 강 너머 세상과 마을을 잇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평생 건너 댕겼지. 어릴 때는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닌다고 건너 댕겼고. 다리를 건너야 비로소 닿을 수 있는 마을. 그곳에 정겨운 집 한 채가 있습니다. 너른 대청마루에 아늑한 안채, 꼿꼿한 기품 여전한 기둥까지 지난 세월 짱짱하게 버틴 어머니의 집입니다. 20살에 이 집에 시집 와서 인류 젤남을 두고 다 키워 다 성취시게 다 내보냈고 현재 68년째 살고 있어요. 자연과 어우러진 고풍스런 고가들이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지은 지 100년이 넘었다는 이 고택 안주인은 87 장두진 할머니입니다. 아들 부자에 동네에서도 다복하기로 소문난 할머니는 몇 해 전 남편을 앞서 보낸 후론 널찍한 고가를 혼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엔 안살림 하느라 바빠 고택 담장 한 번 넘지 못했는데 나이 들어선 또 구석구석 집 돌보느라 하루해가 짧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이리 생각하면 허무하기도 하고 애도 많이 먹었다 싶고 팔남매를 다 키워서 어른 안 계시고 혼자서 다 키워 다 성취시켜 내보내지 안 들었다 할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쓸고 가꾸니 집도 오래 가는 거죠. 이거 물로 이래 하시는 거예요? 예. 뭐 기름으로 딱 끓이지 않아도 이렇게 오래 끓이는 예. 안 닦아요, 기름으로. 세월이 무색할이 많지 단정한 집의 자태가 행인의 눈길을 사로잡는다면 이들의 발길을 붙드는 건 손바지런하고 건강한 이 집 안주인입니다. 이렇게 일하시고 건강하시니 참 좋네요. 팔남매를 다 키워서 나 혼자 손으로 다 키워 다 죽어서 해서 다 내보냈고 20살에 이렇게 오셨으면 지금 뭐 한 67년 한 50년 60년 넘었겠네 집 지킨 지 벌써. 68년째죠. 그럼 뭐 예, 거의 아원이네 그죠? 아원이가 되네. 지금 87이니까. 60대 후반 같아요 60대 후반. 아니야. 아이고.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담소는 정겹고 또 길어집니다. 우리 장수 어른 손 한번 잡고 가야 되겠다. 아이고. 왼짝 잡시다. 건강하시고. 여기 들어와서. 아이고 손에 힘 봐. 손이 그럼. 우리 애들도 하나 또 내 손 같은 거 있어요. 얼굴은 아직 나시지 일하시는데 손은 아주 힘이 얹혀 있고. 68년째 혼자 이 살림을 그러니까. 큰 살림을 다 사고 다 해놓은 그 장수 전기를 좀 받아야 넣을 돼. 여가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이 수족이 이렇게 안적도 일 많이 아 힘이 이래. 야, 젊은 그러니까. 굵어요. 예, 일 많이 하셨네요. 힘이 막 받아야 돼 뭐. 예, 저희 들어가세요. 수고요. 예. 안녕하세요. 관광객들이 오면은 그래 관광객들이 좀 궁금하면 내 아는 대로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거든. 해주면 그래 하다가 가면은 시간 가는 게 좀 빨라요. 청소를 끝내자마자 대문을 나서는 할머니. 어디로 가시나 했더니 담장 아래 자리 잡고 앉아 부추를 뜯습니다. 자투리 땅에 살뜰히 심어 오롯이 땅심으로만 키운 건강한 먹거리. 채소가 아주 싱싱한 게 더 깨끗하고 그런 거 없잖아. 이거 다야 이제 벌레도 못 오라. 빨리 성장하라고 비료를 주고 이러면 이게 훨씬 더 싱싱한데 안 그래도 자연 그대로 나는 대로 그대로 해다 먹기 위해 가지고 그냥. 오늘의 식재료는 갓 단 부추. 고소한 콩가루 보슬보슬 뿌리고 찜통에 넣어 솔솔 김이 날 때까지 살짝 찌는데요. 보들보들해진 부추에 양념 살짝 곁들이면 이게 바로 부추 콩가루찜. 먹어봐. 짭조름한데요. 짭조름한 네, 맛있어요. 강간물이 한 게 맛이 괜찮지. 고수물이하고
도시에서 어떤 기름에 찌지고 볶고 안 하고 이래 먹어. 금방 끓여낸 달걀 부추국부터 부추 콩가루찜에 부추 들어간 오이소박이까지 제철 맞은 부추로 밥상이 풍성합니다. 혼자 하는 식사가 귀찮을 법도 한데 할머니에겐 대충이란 없습니다. 그때 나는 채소 있으면 한 가지고 두 가지고 해서 넣고 먹고 없으면 꼭 한 가지라도 먹고. 야, 정 먹었나? 아빠도 들으셨고. 그래 궁금해서 해봤다. 너 돈은 차곡차곡 재놔라. 너 용돈 내가 줄게. 매일 밤 수화기 너머로 자식들의 소소한 안부를 챙기는 할머니. 이게 할머니 일상의 즐거움입니다. 그래 건강히 잘 지내라. 해보겠습니다. 쌀 보낸 거 몇 개월 이래 해봐가지고 쌀이 없을 때 너 쌀 없자냐? 이제 그래고 뭐 그러지 뭐. 어이지간에 딴 안보가 뭐 있어? 그 안보, 편한 안보 그거지 뭐. 그래. 녹음에 해놓으시면 뭐 주면 되지 뭐. 많이 오시면 조금 주면 되고 그렇지 뭐. 가야 차 타지. 장관이 껴. 예. 아니 갈랐고. 집에서 나왔어요. 멋있다 이제는. 이제는 더워요. 야, 이 아줌마 박씨 아줌마인데 내하고 동갑이에요. 이 할머니. 더 정동갑이에요. 정동갑이에요. 정동. 누구 있죠? EBS 방송국에서 왔다네요. 와가지고 이래 사람을 구청지에서 못 살겠어요. 귀찮은 듯 말해도 얼굴은 웃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구멍가게 하나 없는 깊은 촌마을에 사는 터라 장 한번 보려면 번번이 시내까지 나가야 한다는데 오늘의 목적지는 풍기. 이거지 맞으니까 온 김에 예쁜 천 있으면 몇 감 끊어가지고 가서 면을 내 여름 시원하게 집에서 이렇게 반바지 해주고 싶어. 외진 골목을 따라 도착한 곳은 인견 도매점. 안녕하세요. 네. 문이 다양하고 색색이 고운 인견이 가득한데요. 참 땡땡가라를 내가 좋아하는데 땡땡가라는 없다. 어디 있어요? 흰색 땡땡이는 여기 안에 있거든요. 맞아. 물건 한 마 얼마예요? 요건 한 마리 4,500원. 열마나 해야 7개, 8개 하겠지. 이걸로 뭐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름 면을 내. 요 반바지. 저녁에 입고 자고. 집에 반바지만 다? 반바지만 다. 며느리가 몇인데요? 며느리가 7이고 딸하고 8이거든요. 그래 뭐 맞네요. 하다 보면 꼼살이 끼면 내 하나 안 나오겠나 싶어요. 네. 그렇게 끼면 안 나오고. 며느리의 딸까지 다 챙기려다 보니 옷감 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열레마방 끊었습니다. 이거는 면을 내 여름 휴가 오면 한 가지씩 너 이거 입고 잡아라. 시원하니까 입고 잡아라. 이제 시험이 사들을 얼마나 살겠노. 이거 입을 때마다 내 생각하고 입어라. 이제 이러려고.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서도 좀채 쉬는 법이 없는 할머니. 눈대중만으로 오늘 산 천을 거침없이 자릅니다. 바늘귀에 실꿰기도 단번에 척. 눈 밝고 손 야무지는 할머니에겐 이런 것쯤은 별일도 아닌가 봅니다. 옛날에는 바느질 9살부터 하면 어머니가 바느질 가르친다고. 9살부터 바늘 지고 꾸미는 법을 가르친다고. 그래야
옛날에 뭐 12살, 뭐 13살 시집 가는 게 시집 가서 바느질을 하지. 안 그러면 못 하거든. 시집 오기 전부터 있었다는 이 낡은 손틀과 옛날부터 손재주 좋던 할머니는 반백년 넘게 호흡을 맞춘 최고의 파트너. 그러면은 지금도 이렇게 다 해서 입으시는 거예요? 네, 지금 다 해서 입고. 이것도 내가 천 끊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입고. 그래 이거 하고 천이 남아가지고 저거 했지만 천 가지고 짧아가지고 입고. 아직 보여줄 게 하나 더 남았답니다. 뭐죠? 솔피봐요 요거. 요거 세 번 석박았는데 글게 없잖아요. 3번 박은 게거든. 글게 없잖아요. 실었잖아요. 근데 오, 그게 3번 박은 거예요? 예. 3번 한 번 박아가지고 엎어가지고 또 박아가지고 가위로 살에 뿌고 또 엎어가지고 박고. 지금도 손틀 돌려가며 손수 옷을 지어 입을 만큼 건강한 할머니. 그 건강함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할머니의 일상을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새벽 5시. 잠에서 깨자마자 할머니는 곧바로 팔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두 다리 번쩍 들고 앞뒤 좌우 왔다 갔다 하기를 여러 번. 앉아서도 체조는 계속됩니다. 발목을 돌리는가 싶더니 발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주방에선 싱크대를 운동기구 삼아 팔굽혀 펴기도 잊지 않습니다. 어느 틈에 대청으로 나가 가슴 쫙 펴고 두 팔 운동도 반복하는데요. 무려 1시간 동안 계속된 맨손 체조. 다양하게 구성된 체조 동작에는 할머니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침 맞고 물리치료 받으러 가면 다리 아픈 사람들 가면 이걸 하라 그래. 이거 발끝을 우로 추쳐 들고 이걸 하면은 여기에 탄력이 생겨가지고 길을 걸어도 괜찮고 괜찮대. 이리 해가지고 그냥 일나면 못 일나거든. 여기다 힘을 주고 이래가지고 이래 있나. 그렇게 일어나세요? 이렇게 돌리고 나수대로 돌리고 여기를 바꾼 지고 때리는 거야. 머리가 맑아진대요. 머리가. 그럼 치매 안 걸리고 뭐 이제 걸어놨고 그제 해봐야지만. 이번엔 밖으로 나선 할머니. 웬일로 안경까지 썼습니다. 안경 이게 맛보기야. 보안경. 아치으로는 왜 이래 쓰냐면 요 자자한 파리가 꼭 눈에만 달려드는 거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걸 안 쓰면 이 손을 놀릴 수가 없어. 계속 그 쫓느라고. 쉬엄쉬엄 발길 향한 곳은 강변 모래톱. 고르고 평평한 땅 다 놔두고 할머니는 매일 이 모래톱에서 걷기 운동을 한다는데요. 조금 더지만 그것도 무릎에 머리가 안 가니까. 모래톱을 걷는데도 할머니만의 이유와 철학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이래 시간 나는 대로 걷고 뭐 이래 하니까 이게 좀 건강 도움이 안 되나 싶습니다. 손, 발, 다리, 어깨. 온몸 골고루 움직이는 맨손 체조도 1시간. 천천히 모래톱을 오가는 걷기 운동도 1시간. 시간을 정해두고 꾸준히 지켜온 이런 운동 습관이 할머니의 탄탄한 건강의 비결이었습니다. 어르신들 경우에 맨손 체조 같은 그런 스트레칭하는 운동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육이나 관절의 유연성도 증가시켜주고 탄력성도 증가시켜주고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할머니처럼 그 모래사장을 걸으시는 것도 노인분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항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근육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외상의 가능성, 그러니까 넘어진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런 외상의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효과적으로 이 노인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들풀 사이로 할머니가 보입니다. 부지런하게 뭔가 뽑고 있는데요. 반찬으로도 먹고 약으로도 쓴다는 쇠비름입니다. 그렇게 애들 주려고 그는 애들 먹게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자식들이 이렇게 다 출가해서 다 나가신 거잖아요. 예. 근데도 할머니 이렇게 자식분도 생각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자식만 자식이라고 돼. 어차피 내 객기 내 놔두면 내 자식인데, 내 자식 내 자손인데. 약초로 수북이 채운 손수레에 속 깊은 엄마의 마음도 가득합니다. 하면 왔나? 밭에 갔다가 저 그래. 내 여기 들어야 하고. 저거 하라고 이러니까 조용히 나타나 할머니 대신 수레를 끄는 이 사람은 또 누굴까요? 할머니 누구세요? 아, 셋째 아들이라 하니까. 셋째 아들이요? 네, 안동. 수시로 오는 거지요. 어디 부모와 자식 사이에 꼭 목적이 있어요. 왔다가 그냥 일이 있어도 오고 일이 없어도 오고. 자주 안 만나고 모처럼 만나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손이 이래요. 손 거북해요. 비름 하러 가셨어요? 그래. 잠깐 지면 그것도 못할 것 같아. 마지막으로 간다. 제가 할게요. 딴 거 하소. 딴 거 할 거 없어. 이거 해놓고 가.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성가시고 굳은 일은 자식에게 맡기고 싶지 않은 할머니입니다. 도회지에 나가 사는 첫째 아들도 찾아왔습니다. 모처럼 집안이 북적한데요. 또다시 손틀 앞에 앉은 할머니. 한참 동안 틀릴에 매달린 끝에 품 넉넉한 바지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옷 임자는 첫째 아들. 이거 보라고. 이 여름 집에서 입으면 좋겠네. 가볍고. 시원하네. 퇴근해가지고만 샤워하고 그거만 입고 쏘대도. 바지가 되게 편해. 아니 무잔 이 반바지를 입고 이래야. 무잔에도 손 닦고 뭐 만지면 이거는 애들 줘야 되겠다 싶고 좋은 거 있으면 내 먹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었고 뒀다가 애들 오면 줘야 되겠다. 그 부모 마음은 그런 거예요. 안죽은 미혼이래 가지고 그렇지 자식을 낳아 키워봐요. 아 그때 할머니 그 파티 다 맞다 싶지. 다 그런 거야. 새 옷으로 갈아입고 고기잡이 도구 손에 든 채 냇가로 향한 첫째 아들. 어린 날엔 무더운 여름철이면 물속이 곧 놀이터였습니다. 새 옷이 젖거나 말거나 칠순 바라보는 나이도 잊은 채 한참을 첨벙이는데 잡았다. 그지? 이게 무슨 물고기예요? 피리. 필이요? 응. 여기 물이 되게 맑나 보네요. 피라미 한 마리를 끝으로 연이어 허탕이지만 그래도 어린 날 그때처럼 즐거웠고 또 새록새록 옛 추억과도 마주합니다. 옛날에 어떻게 해요? 샘을 만들면 하면은 이런 데를 이렇게 파요. 하면은 이 황천물이 나오지, 그제? 황천물이 나오면 이걸 꺼내버리죠. 물 깃는 것조차 일이었던 시절. 식구 많던 할머니의 삶은 더욱 고단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샘을 파가지고 바가지하고 동이 들려가지고 머리에 이고 어머니가 이고 두멍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식구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물도 많이 써야 되고 방아도 많이 찧어야 되고 옷도 많이 세탁도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렇게 딴 집보다도 식구가 많으니까 훨씬 더 힘들었지. 할머니의 남편은 일본 유학파 출신. 밖으로야 소문난 수재였지만 집안일엔 도통 무심해 일녀 칠남 뒷바라지는 오롯이 할머니의 목.
할머니의 고생이 말도 못했답니다. 그래도 하나같이 번듯하게 잘 자랐고 이제 그 자식들이 할머니의 자랑이 됐습니다. 지금도 할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옛 방식 그대로 국수를 만들어 볼 참. 우리 아들 내가 이 국수를 굽고 좋아해. 좋아하는데 도시에서는 부인들이 안 해주잖아 이걸. 이 힘든 거 안 하려 하거든. 반죽이 만질만질해졌다 싶으면 종이장처럼 얇아질 때까지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밀어야 합니다. 서걱서걱 할머니는 칼질 솜씨도 보통이 아닌데요. 이게 다 팔남매를 키워낸 엄마라서 가능한 일입니다. 힘들지만 어떡해. 여자 이모가 그게인데. 또 어머니 이모가 그게고 자식들 먹이고 하는 게 그게 이모인데. 힘든다고 뭐 안 하고 뭐 참 몸을 가누지 못해서 참 못하면 그건 별 문제인데 어지간하면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고기와 채소로 고명을 만든 다음 손수 만든 면을 끓는 물에 삶는데요. 재료 준비부터 조리까지 수고로움의 연속입니다. 할머니표 국수는 찬물에 헹군 다음 건져내는 게 특징인데요. 건져낸 국수에 고명 얹고 장국을 넣어 먹는다 해서 이름 붙은 건진 국수. 지난날 양반들이 즐겼다는 호사로운 음식입니다.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어머니 손맛 듬뿍 담긴 국수 한 그릇. 그 맛은 어떨까요? 그 어릴 때 이 먹던 맛이 그대로 자주 못 먹으니까 현수하신 거야. 집에 와야 먹으니까. 그래 옛날 맛 나나? 빨리 죽어자. 맛이 한 가지 없니? 금세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참 맛있고 좋은데 그러나 연세가 많아가지고 참 얻어먹는 것도 신경이 많이 쓰여요. 부모 마음이란 거는 자식이 머리가 허야 한갑진갑 지내도 맹 자식이라 자식이 가지고 맹 어릴 때 그 어릴 때 크던 그 마음이 자꾸 남아 있어가지고 할머니가 곡간을 열어젖힙니다. 집으로 돌아갈 자식들을 위해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는 건데요. 아무리 퍼줘도 아깝지 않은 게 자식이고 그렇게 줄 수 있는 게 또 할머니의 기쁨이랍니다. 이번 막 해놓은 게 있으니까 주지. 할머니 드시지 왜 챙겨주세요? 내가 이 늙어 빠진 게 먹고 몸 챙겨 건강하면 뭐 하는데 애들이 건강하면 내가 자연히 건강한 게 애들이 건강치 못하면 내가 신경을 써가지고 자연히 건강치 못하고 애들이 아무 걱정 없이 건강해야 내가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맹 나도 건강하는 게 그래. 할머니의 건강 비결 다른 게 아닙니다. 백발성성해진 자식들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자꾸만 챙겨주고 싶다는 할머니. 그런 변치 않는 엄마의 마음이 할머니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 어르신은 아직도 나는 어머니로서 자식에게 충분히 베풀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아마 이 자식들이 출가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러한 그 관계는 유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무언가를 준비해주고 이것을 받는 자식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에게 굉장히 고마워하고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높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부모 자식 간의 어떠한 상호 호혜적인 관계, 결국 이것이 어르신에게 있어서는 아주 좋은 정신적인 건강, 결국 이것이 신체적인 건강으로 가서 장수로 이어지는 비결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내가 죄를 받으면 하는데 자식들이 받는다고. 우리 자식들을 그걸 장래 아무 걸림없이 잘 살아나가게 하려면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